호수에 얼음판이 육지로 기어올라와 집 27채를 덮쳤습니다. 얼음은 사람이 걷는 속도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2013년 5월 캐나다의 한 호숫가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봄이 되면서 호수의 얼음은 녹아서 물 위에 떠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속 80km의 강풍이 그 얼음판 전체를 마을 쪽 물가로 밀었습니다. 앞쪽 얼음이 땅에 걸려 멈추자 뒤에서 밀려온 얼음이 그 위로 계속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얼음벽은 최대 9m, 3층 건물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주민들은 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얼음벽은 마당을 지나고 벽을 뚫고 거실 안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기록으로 27채가 부서졌고 13채는 다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얼음 쓰나미라고 불렀지만 얼음을 민 것은 물이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잘린 손을 바로 붙일 수 없자 의사들은 한 달 동안 발목에 붙여 살려뒀습니다. 손보다 팔의 손상이 더 심해서 제자리에 붙여도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2013년 중국에서 25살 노동자가 작업 중에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데만 7시간이 걸렸습니다. 잘린 손은 피가 돌지 않으면 조직이 하나씩 죽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손을 포기하는 대신 발목 부근의 혈관에 임시로 이어 붙였습니다. 신경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피를 흘려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손은 발목에 붙인 채로 다리에 피를 받아 약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짓눌렸던 팔이 아물었고 의사들은 손을 다시 떼어넣었습니다. 9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손은 원래 자리인 손목위로 돌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도 손가락이 다 돌아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손목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열리기 시작한 다리 위에서 2층 버스가 가속해 틈을 뛰어넘었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20명이 타고 있었고 멈추면 뒤로 미끄러져 강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1952년 12월 30일 밤 런던 타워브리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다리는 배가 지나갈 때 바닥이 가운데서 갈라지며 양쪽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원래는 경비원이 종을 울리고 차단기를 내려야 했지만 그날 밤은 그 절차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버스가 다리 위에 올라선 순간 바퀴 아래의 바닥이 통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버스는 들려 올라가는 바닥의 끝에서 튀어나갔고 아직 열리지 않은 반대편 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당대 신문은 그 낙차를 약 1m로 적었습니다. 가장 크게 다친 사람은 다리가 부러진 차장이었고 승객 전원이 살아남았습니다. 회사는 운전사에게 포상금 10파운드를 줬고 그는 절반은 아내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수는 경기 도중에 죽었지만 말은 시신을 태운 채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20배의 배당이 붙은 약채 말이었고 겨우 머리 하나 차이의 우승이었습니다. 1923년 미국 뉴욕의 한 경마장에서 장애물을 넘는 경주가 열렸습니다. 그 기수는 원래 마국간에서 말을 돌보던 직원이었습니다. 겨우 얻은 출전기를 위해 그는 짧은 시간에 몸무게를 4kg 넘게 줄였습니다. 경기 후반 말이 선두로 치고 나가던 중에 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몸은 떨어지지 않고 안장 위에 엎드린 채 그대로 실려갔습니다. 말은 마지막 장애물을 넘었고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달려온 관계자들이 그제야 기수가 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수의 몸무게를 다시 재는 절차는 취소됐지만 우승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승리였고 말도 그 뒤로 다시는 경주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약 한 번 쓸 양도 없어서 의사들은 환자의 소변에서 약을 뽑아 다시 주사했습니다. 그 약은 페니실린이었고 첫 주사 뒤 24시간 만에 죽어가던 환자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1941년 영국 옥스퍼드, 페니실린이 세상에 몇 그램뿐이던 때였습니다. 43살 경찰관이 얼굴의 상처에서 번진 감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염은 머리 전체로 퍼져서 이미 한쪽 눈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그는 정제한 페니실린으로 감염 치료를 받은 첫 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사한 페니실린의 상당량은 몸을 그대로 통과해 소변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환자의 소변을 모아 자전거로 실험실에 날랐고 거기서 약을 추출해 다시 주사했습니다. 그렇게 닷새를 버텼지만 약은 바닥났습니다. 열흘쯤 좋아지던 환자는 감염이 다시 번져 한 달 뒤 숨졌습니다. 하지만 약이 듣는다는 것은 증명됐고 다음 환자부터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소변에서 되찾은 그 페니실린은 지금도 옥스퍼드의 박물관에 병째 남아있습니다. 놀이공원 인형의 팔이 떨어졌는데 안에서 사람뼈가 나왔습니다. 그 인형은 65년 전에 총에 맞아 죽은 열차 강도의 시신이었습니다. 1976년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드라마 촬영팀이 유령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야광 인형을 치우려는 순간 팔이 통째로 부러져 떨어졌습니다.
부러진 단면에 보인 것은 석고가 아니라 사람의 뼈와 마른 근육이었습니다. 검시소에서 문을 열자 오래된 총상과 방부 처리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입 안에서는 1924년에 만들어진 동전 하나와 박물관 입장권 조각이 나왔습니다. 입장권의 주소로 옛 소유자들을 거슬러 올라가자 1911년에 열차를 털고 달아나다 사살된 강도가 나왔습니다. 신원은 1911년의 사진과 두개골을 겹쳐서 확정됐습니다. 당시 아무도 시신을 찾아가지 않자 장의사는 방부 처리를 해서 관람료를 받고 전시했습니다. 시신은 그 뒤 카니발과 밀랍 박물관에 떠돌며 팔려다녔고 어느새 아무도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시신은 1977년에야 오클라호마에 묻혔고 다시는 팔리지 않도록 간 위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우물에 끼인 아기를 꺼낼 수 없자 구조대는 바로 옆에 더 큰 구멍을 파고 옆으로 뚫었습니다. 아기가 빠진 구멍은 폭이 20cm, 어른 어깨도 들어가지 않는 크기였습니다. 1987년 미국 텍사스에서 18개월 아기가 마당에 있던 폐우물에 빠졌습니다. 아기는 지하 6.7m 지점에 한쪽 다리가 접힌 채 끼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끌어올릴 수도 사람이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구조대는 우물 바로 옆에 지름 76cm짜리 구멍을 새로 파 내려갔습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안반이 나오자 물을 고압으로 쏘는 절단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새 구멍은 9m 깊이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아기 쪽으로 옆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의 끝은 아기보다 낮게 잡았습니다. 아래에서 받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조대원이 그 터널로 기어 들어갔고 아기는 떨어진 지 58시간 만에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구조는 전국이 생중계됐습니다. 아기는 발가락 하나를 잃었지만 지금도 이마의 흉터와 함께 살아있습니다. 불붙은 위스키가 거리를 덮쳤지만 13명은 불이 아니라 그 술을 마시고 숨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의 술을 손과 그릇, 심지어 벗은 장화에까지 퍼 담았습니다. 1875년 아일랜드 더블린 술 창고가 모여있는 동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안에는 위스키 5,000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열을 받은 나무통이 차례로 터졌고 불붙은 위스키가 낮은 길을 따라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불의 강은 400m가 넘는 거리를 흘렀습니다. 소방대는 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위스키는 물 위에 떠서 물을 뿌리면 불이 더 멀리 번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모래를 퍼붓고 모자라자 말똥을 수레째 날라 둑을 쌓아 막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이 구경 나온 사람들은 흘러가는 술을 그대로 퍼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통에서 갓 나온 위스키는 물을 타기 전이라 가게에서 팔던 술보다 훨씬 독했습니다. 불에 타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13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창고에 있던 5,000통 가운데 되찾은 통은 61통 뿐이었습니다. 열차 2대를 일부러 충돌시키는 쇼에 4만 명이 모였는데 보일러 2개가 관중 앞에서 터졌습니다. 철도회사는 보일러가 터질 일은 없다고 장담하며 관중석과 임시기차역까지 지어뒀습니다. 1896년 미국 텍사스 낡은 기관차 2대를 처분해야 했던 철도회사가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충돌 지점의 빈 벌판에는 우물을 파고 서커스 천막 식당까지 세웠습니다. 그날 하루 그 벌판은 텍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됐습니다. 기관차 2대가 마주보고 출발했고 기관사들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두 열차는 각각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 순간 양쪽 보일러가 거의 동시에 터졌고 세 조각이 하늘로 솟았다가 관중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관중은 180m 밖에 세워뒀지만 텍사스주 역사협회 기록으로 그 거리에서도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을 찍던 기사도 날아온 볼트에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지원은 그날 저녁에 해고됐다가 다음날 다시 고용됐습니다. 조종관이 완전히 죽자 조종사들은 엔진 2개의 힘만 바꿔가며 여객기를 활주로까지 끌고 왔습니다. 296명이 탄 비행기에서 서로 독립된 날개를 움직이는 유압장치 3개가 한꺼번에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1989년 미국 순항 중이던 여객기의 꼬리 엔진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튀어나간 파편은 하필 유압관 3줄이 나란히 지나가는 자리를 끊었습니다. 조종관을 밀어도 페달을 밟아도 날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좌우 엔진의 출력을 서로 다르게 바꾸면 기체가 조금씩 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승객 중에 이 기종의 교관 조종서가 있었고 그가 조종실에 올라와 두 손으로 출력 레버 2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44분을 날아서 비행기는 공항 활주로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착지 순간 한쪽 날개가 먼저 닿았고 기체는 부서지며 뒤집혀 옥수수밭까지 미끄러졌습니다. 탑승자 296명 중 185명이 살아 돌아왔고 공식 집계로 11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뒤 조사단이 같은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재현했지만 결론은 활주로 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사건들을 모아 다시 오겠습니다.